우리가 살면서 가장 잃을 수 있는 게 나침판이에요. 우리가 망망한 대해에서 나침판이 있으면 북으로 동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침판 사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침판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나침판 없어도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내가 오늘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나침판이 필요할까요? 짝대기 던져서 물고기라도 하나 잡는 게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을 낚시를 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한 달, 1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거죠. 계속. 그런데 나침판을 향해서 어딘가에는 육지가 있었고 그 육지에서 나는 땅을 밟으면서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다에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침판이고요. 그 다음에 시계는 너무 놀라운 게 같은 시계를 쓰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먹고 자고 일하고 특정화된 분류를 몇 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어났어요. 누구나 다 일어나죠.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거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배고픔이 항상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먹어요. 잠이 들어요. 일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생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렇다 하지 않을 그런 내용으로 24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24시간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밀조밀하게 자기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면서 나중에 꺼내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계라는 것은 가죽 시계냐 아니면 금시계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농도로 채워져 있는 시계냐의 이러한 충실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르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아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았을 때 나중에 그 열심의 결과가 내게 원했던 건가? 라는 것을 묻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탐색을 못하면서 계속 열심히 사는 거예요. 24시간에 48시간처럼. 우리 그렇게 사시는 분이 24시간, 48시간처럼 사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나 열심히 살았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했을 때가 최고겠죠. 그래서 탐색과 전략이라는 부분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것을 알아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메타인지예요. 이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아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시험을 다 풀고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수님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친구는 성적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시험이 뭐 괜찮던데요. 이런 친구 치고 좋은 성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을 알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현실과 나의 지금의 상태를 메타인지로 인식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역동성과 융통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슬라이드에서는 뭐 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두었다가 집으로 돌아가실 때 실천을 하시면 돼요. 자, 방향 설정은 나침판이죠.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관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던지는 화살이 어디에 꽂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 관역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방향 설정을 하고는 싶은데 방향 설정이 왜 필요하지라는 단계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을 미리 여러분이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정말 철들으신 거죠. 사람이 인생을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이 질문을 안 던지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딱 던져졌을 때 사실 정년퇴직이라는 것을 딱 닿았을 때 이 질문을 왜 던지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살면서 버텨왔는데 그 다음은 내가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침판이라는 걸 의식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남아있죠. 자, 이게
일본 야구 선수. 저는 뭐 야구를 뭐 잘 모르니까 오타니 쇼헤이 알아? 오, 유명한 사람이야. 테이가 알면은 유명한 것 같아. 테이는 근데 워낙 오만 것을 다 잘 아니까. 근데 아무튼 야구 선수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일본 야구 선수래요. 근데 이 야구 선수가 굉장히 평범했던 거예요. 일종 자기가 평범했는데 나는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다른 사람처럼 했다면 나는 열심히 시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적어도 투수로서 뭐가 돼야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친구는 목표라는 것을 설정하는 도구로 만다라트를 써요. 만다라트는 이 만다라트 자체가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큐브가 9개의 면이 있잖아요. 가운데 이게 바로 이 친구 야구 선수가 하고 싶은 최적의 표적인 거예요. 그게 8구단, 8개 구단 중에 드래프트 1순위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웃었겠죠. 너무 평범한 야구 선수도 아닌 애가 그냥 뭐 2라운드, 1부, 2부가 있다며. 그치? 그런 데서 뭐 신출 내기가 1위를 한다니까 다들 웃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구성을 했냐면 가운데 실천 전략이 있어요. 가운데 중간 목표가 있죠. 몸 만들기, 제구, 구위. 각각의 부문별로 이것을 한다면 1순위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쓴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각각의 이 큐브에 있는 것이 하나의 중간 목표가 돼서 실천 전략이 9개로 다시 구성이 돼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은 막연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변덕도 심해. 오늘은 뭐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해놓고 내일 되면 나는 1등 되고 싶어.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아니야. 난 1등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맨날 막 헷가닥 해요. 그렇게 만다라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린 사람은 자기 현실을 파악하게 돼요. 해봤더니 나는 요거는 굉장히 실천을 잘해. 나는 이거 봤더니 이건 아예 그림의 떡이야. 아무리 기록을 하고 해도 난 이건 잘 안 움직여. 자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만다라트를 그리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부문별로 잘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기능으로 잘하는 존재로 하나로만 딱 있는 게 아니죠. 나는 병원의 직원으로, 병원의 의사로, 간호사로 있어. 이 존재가 딱 관계 하나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집에 엄마이자 누구의 며느리, 교수이자 연구동료, 친구와의 관계, 굉장히 다양한 관계 속에 내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 부문에 대한 골고루 자기의 실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관계에서 자기가 흐트러졌다 나중에 10년을 돌아봤더니 내가 이거는 잘 못했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되게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얘는 1순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에 대해서 골고루 발전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만다라트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교수님은 말만 저렇게 하고 자기는 안 할 거야. 근데 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지. 근데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가 너무 좀 지저분해.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의심을 받고 싶진 않으니까 만들어 봤어요. 찍어 봤어. 속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지. 관심을 가져도 나랑 비슷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려봤어요. 만다라트를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줄쳐져 있는 것으로 그려봤어요. 꿈을 그리는 거야. 교수님 뭐 50이 넘어서 꿈이라는 게 있으세요? 있지. 왜냐면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 자기의 꿈을 그릴 수가 있어요. 꿈을 그리는 거예요. 꿈을 그리고 아까 만다라트의 중요한 8가지, 가운데는 핵심 꿈이 되겠죠. 가장 이루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싼 8개, 이 8개가 각각의 중간 목표가 돼서 실천 전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다는 채우지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대강 그렸어요. 제가 그린 것은 뭐가 있냐면 건강. 일단 매일매일 놓치지 않아야 될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건강.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교수라는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하니까 교수.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가족을 버티고 있죠. 그래서 가족하고의 관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독서라는 것이 내가 어떤 분야에 가든지 놓치면 안 되는데 항상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 그래서 독서라는 것을 한 큐브 한 칼럼에 넣었어요. 뭐 이런 겉절이 같은 게 들어가 있어. 궁금해 할까봐 안 보여서 얘기해 준 거지. 근데 그 다음 달이 딱 됐어. 이건 10월에 작성한 거야. 10월에 딱 갔더니 아 이게 앞에 핵심이라고 넣었던 better me라고 썼던 더 나은 나 이게 아니야. 더 나은 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싫어. 막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막 푸시를 주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 그래서 해피라는 걸로 바꿨어요. 행복한 거. 이게 해피야 근데? 러블리라고 써놨네. 하여튼 뭐 그런. 그러고서는 조금 그 내용을 바꿔봤어요. 그리고 구멍을 채우려고 했던 욕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지 않거나 생각나지 않는 건 안 해도 되지. 그러면서 지우고 중요한 것만 남겨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독서는 실천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영어를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영어를 지금도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를 강조를 하지만 조금 색다른 영어를 좀 조절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매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월 달에도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밑에도 자잘하게 썼지만 조금 더 분명해져요. 내가 목표를 이렇게 뿌옇게 잡았는데 조금 이걸 하니까 괜찮고 요걸 하면은 그 다음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조금 가시화된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트를 여러분한테 그려보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과 전략이에요. 내가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것을 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진짜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것을 알지 않고 내가 변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를 탐색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내가 나를 잘 판단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 기록인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록은 평생 했어요. 평생.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노트라는 것이 저는 수십 건이 있어. 다 버렸지. 나중에 이사 가면서 노트를 다시 보게 되지 않더라고. 근데 그 노트를 결혼할 때까지도 중고등학교 노트를 버리지 않아서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딱 버릴 때 먼지가 쌓이니까 볼 게 아니고 내가 그 노트를 봐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근데 대학교를 가가지고 또 노트 열심히 쓰잖아요. 막 썼어.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건 전공 노트니까 절대 버리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버리지 않고 진짜 버리지 않았어요. 교수가 될 때까지도. 버렸어. 필요 없더라고.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서 맨날 기록을 해서 내가 나한테 있어서 기록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다시 보게 되지 않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는 좀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록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막 노트 필기하듯이 하는 기록뿐만이 아니라 제가 회의를 가거나 어디 자문을 하러 가거나 했을 때도 항상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록에 대한 염증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살아봤어요. 한 달을 정말 기록을 꽉 참으면서 안 해봤어. 그랬더니 한 달이 어떻게 갔을까요? 남는 게 하나도 없음. 기록을 해서 안 보는 거는 그래도 기록이라도 뒤지면 내가 어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기록을 안 하니까 점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기록은 성과를 내건 뭘 하건 모든 것을 떠나서 기록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억은 기록하지 않으면 항상 많은 것을 까먹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기록을 꼭 하세요. 저 그렇게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기록이 가져오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생산성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산성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살고 있나 되돌아보세요. 나 오늘 어떻게 살았지? 와서 학술제 와가지고 지겨운 학술제를 듣고 났더니 집에 갈 시간이야. 이게 학술제의 끝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록을 하지 않고 했다면. 근데 기록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검진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 좀 괜찮은 주제네. 써놨죠. 그리고 문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의 우리가 갖는 이런 논문이라는 것은 앞으로에 있어서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 좋은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매 에피소드를 여러분이 하나씩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식으로든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남자분들에게 강요를 하고 싶진 않은데 감정이 어땠느냐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가는 부스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이 학술제를 왔는데 감정이 좋았어. 조금 약간 쾌감도 느껴졌어. 아, 이거구나. 또는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전율이라고 그래요. 아, 내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통찰력을 어디든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전율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대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어떤 논문을 보시고 전율이 느껴졌대.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어. 논문을 보고 어떻게 전율이 느껴지지?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에다 같이 적는 거예요. 그러면 해피니스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행복감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일상을 기록하는 두 가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땠느냐. 이런 기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읽기인데요. 독서.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 보게 되면 그냥 3시간 지나가도 재밌다라는 건 있는데 뭘 봤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영상물은 다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1분짜리 쇼트 영상에서도 다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이나 독서를 할 때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선택했지? 이 책을 다 요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줄로, 아, 이 책은 뭐에 대한 거야? 내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질 필요가 있겠어. 이런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독서와 영상이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기는 것이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SNS 채널 가운데 여러분의 기록이 남겨지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여러분 인스타 하시는 분 많이 있죠? 인스타를 통해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서 그것에 대한 멘트를 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가장 좋은 것은 자기만 보는 블로그에 글쓰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남들이 하는 소리죠. 남들도 다 제가 말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천을 해보고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블로그를 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나만의 그거, 학술대회를 가면은 학술대 내용이 너무 좋은데 남기고 싶은데 어디 그렇잖아. 근데 남이 보는 그런 글을 쓰고 싶진 않아.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사진에다가 프로그램 쓰고 거기에서 주된 내용을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써고 3년이 지났어요. 얼마큼 글을 썼는 줄 아세요? 730개. 근데 내가 놀라운 변화는 논문을 쓰면서 하는 그런 아카데믹 라이팅은 계속 해왔는데 감정을 쓰는 글을 제가 싫어했어요. 근데 글쓰기에서 매일매일 내 감정을 쓰고 그런 것을 했더니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글로써 표현하는 나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은 사실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늙어갈수록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말을 하는 것보다 글로써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적을 보여준다거나 표현하는 일들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나 글 쓰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글을 쓰라고 했을 때 누가 빨리 그 프로덕트를 내느냐? 글쓰기를 평상시에 한 사람은 쉽게 글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면 처음부터가 굉장히 무겁게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논문 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줄을 쓰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줄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근데 글쓰기를 평상시에 한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아무리 무거운 주제라도 쉽게 던져지고 사람들이 그 글을 읽게 함으로 인해서 핵심을 잘 건드려주는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어서 글도 쓰고 자신의 기록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기록은 좀 해볼만 하겠어. 거기까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록하면은 여러분이 제가 했던 여태까지의 그런 시행착오를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록을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조금 머리를 퉁 때리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일 수도 있을 텐데 백만장자. 백만장자가 100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잖아. 얼마야? 백만장자 메신저. 옛날 책이에요. 중고 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옛날 서적이 아닌가? 하여튼
그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보고 그냥 저는 이제 좋은 책을 추천을 받으면 미리 이제 사놓고 나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그날은 내가 너무 이제 지친 날이라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해진 다음에 넥스트 스텝. 요즘 세상은 어떠지? 라는 것으로 그냥 살지 마라는 송기령 박사의 책을 읽었어요. 너무 괜찮았어요. 그 빅데이터 이번 그 리더스 포럼에도 오셨죠. 그리고 다음에 읽은 책이 진짜 시덥지 않게 읽으려고 펼친 책이 백만장자 메신저. 너무 웃기지 않아? 왠지 이 사람의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웃길 것 같아서 딱 펼친 거예요. 완전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기록을 왜 남기느냐? 그게 나의 자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정말 많이 기록을 하세요. 많은 걸 기록하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조직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일기 쓰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맑았고 뭘뭐를 했고 학술제에서 너무 지겨운 얘기를 듣다가 밤에 왔어. 이렇게 쓰는 일기 절대 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에피소드로 정성되게 자신의 경험과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을 쓰라는 거예요. 추천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제가 쓰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위클리 저널이에요. 맨 위에 써 있는 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라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위클리 저널인데 그냥 여러분이 위클리 저널 하면 위에서부터 시간을 쫙 해서 쓰잖아요. 저 그런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고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침에 6시부터 더 일찍 일어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6시부터 잠에 들기 12시까지 쫙 타임을 두고 자기가 그날 해야 될 것에 대한 우선적인 것들을 네모박스로 시간을 쓰지 말고 그냥 콤보박스로 써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시간대별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수행해야 될 거를 봤더니 10개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지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 날은 딱 50% 수행률. 그런데 이 타임 테이블을 두고 했더니 그날은 10가지의 수행 업무 중에 10가지를 다 해내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것은 5분만 투자하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1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조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아침에 나오기 직전에 5분이면 딱 끝나는 게 뭐예요? 정돈 같은 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뭐 정돈이 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위클리를 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막 별이 붙어 있잖아요. 나한테 상 주겠다고 막 별을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은 별 안 붙여요. 그냥 오케이만 쓰는데 이게 헤비 트래커예요. 매일 자기가 만다라트에 했었던 그런 식의 자신의 실천 전략을 그냥 두면 안 하겠죠. 만다라트 누가 매일 쳐다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헤빗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영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7, 8년 됐나? 아침에 전화 영어를 하는 게. 근데 그거 전화 영어 하니까 좋던가요? 뭐 많이 좋아졌어요? 막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거를 하면 마음이 내가 영어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왜냐면 내가 영어를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뭐 그 연구년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영어를 막 썼다고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안 쓰니까 I'm 40,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한 7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이제 습관으로 적어져서 이제는 헤비 트래커에 쓸 필요도 없는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운동 그러면은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헤비 트래커에 잉글리시 그다음 블로그에 글 쓰는 거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콰이어 타임 하는 거 책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을 헤비 트래커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비 트래커로 하다 보니까 제가 구멍 나는 것들이 보이죠. 매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헤비 트래커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트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독서가 안 돼요? 그러면 챕터별로 독서라고 하지 말고 한 챕터 한 챕터를 세분화해서 헤비 트래커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헤비 트래커를 만들고 또 하나는 독서 노트. 독서 노트 저는 거의 잘 안 써요. 근데 독서는 무지예요.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독서 노트가 없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독서 노트는 요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기억하고 싶은 내용, 기억에 남는 내용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목차를 쓰는 게 아니라. 독서 노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내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독서는 책을 선정할 때부터 자기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이 책에 선정된 거예요. 그럼 이 책에 대한 활용 가치는 내 삶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이미 진입할 때부터가.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쓰고 나면 이 안에 있는 개념 자체가 나 그 책 되게 좋았어. 좋더라. 이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의 빅데이터나 미래의 현실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1인 시대, 소그룹화, 그 다음에 무인 시대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1, 2, 3을 말할 수가 있고요. 독서 노트를 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추상화된 개념을 설명할 때도 1, 2, 3, 1, 2, 3 모델링 이걸 다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그거 알아가 아니라 그거는 뭐야 라고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독서 노트인 거예요. 결국 책을 한 권을 추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독서 노트로 해서 한 페이지로 요약한 한 페이지를 가지고 다니는 게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독서 노트를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독서 노트를 쓰지 않은 노트는 책을 구경한 거예요. 독서 노트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구나.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벤트 노트예요. 이틀 전에 리더스 포럼 있었잖아요. 리더스 포럼 때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꼭 기억하고 싶은 것만 적었더니 A4, A5가 조그만 노트인데 그거 4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미래의 어떤 교육으로 발전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청년의 시대의 앞으로의 교육을 어떤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졌어요. 다시 보면 볼수록 그 석학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포스를 소개해드리고 했던 것도 사실 물론 다른 산업화 비즈니스 전략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을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걸 그냥 참관하는 게 아니라, 어디 회의가 있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줄된 요약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여러분의 성장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달 아트 그렸죠. 그리고 위클리를 했죠. 그러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위클리에 중요한 일이나 기억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뜰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그 한 달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달은 무슨 일이 있었고 나 요거 발표했는데 너무 좋았어. 이런 걸로 먼슬리를 만드는 거예요. 위클리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벤트 노트를 만들고 독서 노트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 노트지만 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아까 백만장자 메신저? 절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책은 자기가 쓴 글이에요. 자기가 쓴 일기, 자기가 쓴 독서 노트, 자기가 쓴 일상. 그거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이랬지. 내가 그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지금 내가 어떻지? 이런 생각을 계속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미래에 더 역동적으로 시대와 같이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나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 책은 백만장자 메신저라서 사실 절반은 뭐 자기 잘난 체를 막 하고 있어. 그거는 우리하고 그냥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나 보지. 그거보다 이 안에 기록이나 경험이라는 것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주고 있어요. 내가 윤필안으로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윤필안 되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이런 논문을 쓰고요. 이렇게 구구절절 자신이 말하는 그런 남이 알아주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윤필안의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지원을 해,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따, 자기가 또 자기의 일로서의 라이팅을 통해서 뭔가 성장해, 이것이 다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은 여러분이 그 안에 뭐 어떻게 돈을 이런 거는 보지 않아도 되는데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을 쓰는 활용,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을 하고 뭔가 경험을 하고 감정을 이렇게 저장해 가는 것들이 얼마나 나중에 크게 쓰일 수가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빅피처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짐해야 될 게 있죠. 그래서 노트를 내가 좀 저런 거를 해보려면 노트 좀 괜찮은 거 사야 되지 않을까? 노트 여기 있잖아요. 좋죠?
저 노트로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하고 한 달에 먼슬리 한 페이지, 만다라트 한 페이지, 그리고 주간을 하려면 한 8페이지 정도 쓰겠죠? 그리고 거기서 독서 노트도 한 달에 여러분이 몇 권 읽겠어요? 많이 읽어야 뭐 5권? 그러면은 5페이지나 10페이지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달에 있을 이벤트 페이지 한 10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분량으로 25페이지 분량으로 딱 그걸 만드는 거예요. 라벨을 붙여서.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다른 자기를 볼 수가 있어. 아, 내가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네. 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별거 한 게 없네. 이걸 극명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트에 조금씩 성장을 위한 키워드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기를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우기예요. 여러분의 배우기의 100%는 한양사이버대 보건행정학과라고 되면 안 돼요. 한양사이버대 보건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트랙 선상에서 있는 또 다른 일이라고 보시고요. 배우기 위한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는 배움의 코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축적하면서 계속 연관되게 가져가는 그것을 하나 트랙을 만드는데 어떤 배우기도 괜찮아요. 운동 배우기 좋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트랙으로 내가 계속 러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뛰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어. 강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대부분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장 외국어 배우는 거 시도하기가 너무 겁이 나요. 시간이 없을까 봐. 일기부터 영어로 쓰세요. 너무 일기 쓰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팍팍하고에 물어보세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 문장, 두 문장씩 쓰면은 같은 문장 30번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형을 하다 보면은 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 일상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 결국은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외국어를 자기의 멘탈에서 놓지 마라.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이라도 여러분이 운동을 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강조할 만큼 그렇게 뭐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 했을 때보다는 했을 때 너무나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의 나이에서는 뭐 특히 이제 오신 분 중에 나이가 아니라 연세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여러분의 삶의 패턴에서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Endless Improvement Continuously 이거는 QI 퀄리티, 병원에서 QI라고 하는 메소드가 비즈니스에서 왔잖아요. 거기에서 TQM이라고 하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의 컨셉에서 나온 거예요. 계속 이제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데 95세 된 할아버지가 한 말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놓고 싶은데요. 95세 된 할아버지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연금으로 살고 이제 할 일은 없겠구나. 열심히 노셨대요. 그리고선 이제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라는 게 뭐 70, 80 이럴 때니까 그러고선 살았는데 남들 다 죽어서 뭐 친구도 다 죽고 뭐 모임도 가봤자 뭐 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서 딱 보니까 95세가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한탄을 하면서 했던 것이 내가 일본어를 이제 배워야 되겠다. 왜? 내가 60에 누군가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면 내가 그렇게 넉넉고 30년을 보내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95세 된 지금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학술제를 통해서 많이 또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조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을 텐데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1%, 2%인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목표인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나. 누구든 다 할 수 있죠. 100% 목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성장하는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좀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